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 수사에 대해서 의문점 3가지가 있고 기대 3가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압수수색이 조국 구하기가 아니라 문재인 구하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 자체 판단으로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셀러리맨인지 칼잘비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에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27일 서울대, 고대, 부산대 그리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죠. 코링크피 한 20여 곳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압수수색에 대해서 우선 의문점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 때문에 검찰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첫 번째 의문인데요. 첫 번째 의문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청와대가 미리 알았는가의 여부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드는 의문입니다. 이번 검찰의 조국 관련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먼저 인지했다 그러면 여기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사전에 청와대에 전달되지 않았고 실시 직후에 법무부에 보고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압수수색 이틀 전에 검찰이 청와대에 통보했다는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 그리고 사정당국의 고위 인사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검찰이 압수수색 개시 이틀 전인 25일경에 청와대에 사전 통보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전 통보 자체가 허락을 받기 위한 건 아닐 겁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도 조 후보자 자녀 대학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을 했고요. 또 야당이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이 시작된 거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청와대가 이미 압수수색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심지어 그 관계자는 정치적으로도 크게 잃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속성상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 범죄 사실을 규명하는데 이걸 압수수색을 한다. 이걸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만은 청와대에 사전 통보도 없이 자신들을 지휘하게 될 법무부 장관 후보를 덜썩 압수수색했다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게 또 권력의 속성이죠. 물론 검찰이 사전 허락을 받기 위해 청와대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은 정황상 청와대에 미리 통보했을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적잖게 당황한 듯한 제스처를 보인 강기정 정무수석 보인 행동이 있죠. 그건 헐리우드 액션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문제는 청와대에 사전 통보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틀 전에 그리했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에게도 사전에 양해를 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결국 이번 압수수색에서 조국 후보자의 자택과 핸드폰 등이 빠져 있었는데요. 이건 조국 후보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마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사실 자택과 핸드폰은 압수수색의 핵심이면서도 검찰은 사적인 영역이라 그러면서 압수수색 대상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압수수색 대상까지 조율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사 방향도 어디로 갈지 대충 짐작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조국 압수수색이 오히려 조국 지키기 한 방편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문은 대대적
압수수색하면서 정말 해야 될 것은 빠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만약 그 첫 번째 제기했던 의문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청와대에 사전에 보고했다는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압수수색 대상에 대한 의문도 함께 풀게 됩니다. 일단 압수수색 대상인 웅동학원이나 부산대 의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공주대, 당국대, 고려대, 부산시 금융감독원, 경남교육청 뭐 이런 데는 압수수색을 하는데 사진 찍기도 아주 좋고요. 언론에 이렇게 홍보하는 데는 좋겠죠. 또 그런데 그런 기관들은 증거인멸을 하기는 힘든 기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은 청문회 이후에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리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피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조국 후보자의 고양시 일산 처남집이라든지 가로동 전멸기 생산업체 웰스 C&T 사무실 뭐 이런 10여 곳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뭐 동원된 인원만 해도 100여 명이 넘는 대규모라고 봅니다. 대대적으로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조국 후보자의 자택이 빠졌다는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 사건마다 반드시 들어가던 조국 후보자, 피의자죠. 당사자인 그리고 또 핵심 인물들에 대한 핸드폰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제대로 수사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수사 개시 시점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가 전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중요한 문건들이나 증거자료들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정작 국회 청문회에서 각 기관들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해도 뭐 검찰에서 다 가져갔으니까 자료를 줄 수 없다, 뭐 이런 핑계를 얼마든지 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때까지 그런 이 자료 요청들이 했지만 추가 자료 요청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더더욱 문제되는 것은 조국 후보 당사자의 답변 회피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거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압수수색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이러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우려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이 윤석열 검찰의 압수수색이 겉으로는 엄정한 수사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조국 구하기인 할리드 액션을 우리가 생각해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조국 압수수색 이후에 검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는 기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문점들, 그러니까 조국 구하기가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기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정예팀을 검찰이 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애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던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특별수사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특수부는 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주요 부정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곳이죠.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압수수색 규모 등을 볼 때 상당 기간 내사도 거쳤지 않았겠느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검찰의 수사가 워낙 엄청난 여론의 압박이 있어서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일단 시작되면 이 산에서 굴러 내려오는 돌같이 청와대나 여권이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인데요. 김정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27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은 조국의 장관 임명 여부를 넘어서 정권의 비리 전반을 확대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진퇴와 직결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상통하는 부분이죠. 특별히 압수수색은 피의자로 입건되어야 되는 것이고 조국이나 조국 가족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결코 흐지부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발 심리도 이 수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검찰 수사는 한번 시작하면 검찰 수뇌부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기대해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대는 윤석열 총장이 그런 말을 했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상당히 곰씹어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의 여운, 그겁니다. 이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코멘트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시절이죠. 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시절에 2013년 10월 20일인데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 그러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호응을 했었습니다. 윤 총장은 이 발언을 한 다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하다가 최순실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복귀했었고 지금 이 화려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이번 수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수장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튀게 될까요? 오히려 조국을 수사해가지고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윤석열의 검찰은 사정없이 칼날을 휘두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 그러면 철저하게 문재인 보호를 위한 조국 구하기 수사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자라면,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키기 위한 조국 수사라 그러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국을 여기서 자르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대는 검찰은 검찰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직접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많은 국민들은 믿는데요. 검찰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검찰을 지배하는 그런 혼을 담은, 그러니까 검찰의 혼이 이 말에 담겨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조국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있어 폭탄입니다. 장관으로 임명돼도 그렇고 설사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다 할지라도 역시 폭탄입니다. 이미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검찰은 두 가지를 우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임명권자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가 최우선일 겁니다. 또 하나는 검찰 조직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이걸 따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전자가 우선된다면, 그러니까 대통령 보호죠.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상 조국을 바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만들 겁니다. 이건 대통령의 장관직 임명을 취소하게 만드는 명분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수사 보고를 통해서 청문회에 관계없이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1차 수사 보고를 보고 판단하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후조라 그러면
임명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 가지고 검찰이 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론조사들에서 조국에 대한 실망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설사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직속 상관인 장관을 포토라인에 서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한 수사냐 아니면 검찰을 위한 수사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느 쪽이든 조국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전자라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한 것이라면 세세한 수사 결과는 적당한 선에서 정리되면서 조국을 후보직에서 사퇴시키거나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 아마 조국을 후보직에서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법처리 수준도 조정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문재인 구하기인가 조국 구하기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바로 그거죠.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의도는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 단순한 조국 구하기인가 아니면 임명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국 쳐내기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임명권자보다 검찰 조직을 위해 시작된 수사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조국 구하기라면 청문회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표출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능성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두 번째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조국 쳐내기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국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지 대충 진단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국민적 호응이 높아지면 세 번째인 오직 검찰만 생각하면서 검찰의 확고한 이익을 위해서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금 검찰에게는 청문회가 그리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회보다 검찰 조직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은 임명권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검찰 내부의 판단이 이번 수사의 길잡이가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그런 말을 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정한 칼잡이인지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칼을 뺐는데 검사인지 셀러리맨인지 판명이 날 수 있는 순간이 왔다, 이렇게 말한 대목을 우리가 유의를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면 둘수록 그 파괴력은 배가 될 겁니다.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서 수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조국 본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겠지만 그것이 조국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겁니다. 검찰이 결코 조국 편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지나도 금방 입증될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한다 그러면 곧바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윤석열의 검찰은 아마 사망 선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 윤석열 총장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죠. 망언 제조기라고 불리는 안민석 의원이 조국 후보자를 평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 의원은 7월 25일이죠. 7월 25일 방송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공청소기로 빨아도 먼지 하나 없을 인물이라,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같은 대학 동기라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고민도 나눈 사이라 그러면서 조국 수석은 털어도 먼지 하나 없는, 일단 진공청소기가 빨아도 먼지가 하나도 없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혹독한 검증을 하더라도 저는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본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민석 의원의 수준이고요. 강남 좌파와 그 패거리들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자, 조국 압수수색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YTimes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